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보험 가입 단위. 자, 가축 재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당연히 전부 우리가 방금 나무 같은 경우 농작물에서 그러잖아요. 일부 나무만 보험 가입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당연히 어때요? 축사 내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축사에서 소를 100마리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쩌고 한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가축을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자, 축사도 예를 들자면 1동, 2동, 3동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돈 따로, 자돈 따로, 육손돈, 비육돈 따로따로 축사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때요? 축사도 당연히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원칙인데 자, 다만 단소조항 봅니다. 다만 종모와 말은 자, 이 중에서 제일 비싼 동물 동물 얘가 제일 비싸. 가격이 얼른 봐도 그러잖아요.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 근데 소에서도 소는 종류가 우리가 한우가 있고요, 유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젖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모, 자, 수소, 종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가격이 비싼 애가 바로 얘야. 얘. 막 10억 막 이러잖아. 얘가. 그래서 비싸 아무튼 얘는 그래서 어때요? 얘는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말 엄청 비싸잖아요. 말 6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러잖아. 또 수억도 가잖아요. 자, 얘네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어때요? 그냥 우리가 전체에 100마리 돼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꽁이다. 얘가 꽁이다 해봐. 좀 싼 애들. 꽁이다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어때요? 그냥 전체 얼마. 그러다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 가입이라고 표현해. 포괄 가입. 근데 얘네들은 비싸기 때문에 어제 얘네들은 한 마리 막 가격을 다 산정해가지고 그 마리 수별로 그 마리당 가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별 가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별 가입.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종목하고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나 가격이 고가니까. 자, 그런데 방금 여자 소가야가 100마리면 어쩐다고요? 이 100마리를 보면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2021년 1월 1일 날 지금 소보험을 또 다시 갱신해서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올해 계획이 이 중에서 100마리 중에 나는 올해 30마리는 소를 도축장으로 팔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굳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가입을 하는데 나 한 3월 한 20일경에 한 20마리는 팔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야. 즉 출하 계획이 있어.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어때요? 이 20마리는 내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단서조항 둔 거야. 이렇게 1년 이내에 출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소에 대해서는 몇 %까지 가입 가능해 준다고요? 70% 이상 가입하면 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거. 원래는 전부 가입이 원칙이나. 그래서 거기 단 저기 있고요. 즉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이 파는 거예요. 출하 예정인 경우에 소 이력제 현황에 7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의외로 사고가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진짜 의외로 제도. 일명 소 사기. 우리가 방금 소는 있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축협에다가 우리 사람이 출생신고한 것처럼 소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 이력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출생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축협에다가 출생신고를 해요. 그러면 축협에서 소농가로 방문을 해. 방문을 해가지고 기에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지 하나 붙여줘. 일명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표라고 그래. 기자 써가지고 이표. 근데 소는 여러분이 그 이미지 검색 한번 해봐. 여기가 노랗게 다 딱지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이표가 붙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등록을 딱 시켜버려. 너는 몇 년도에 언제 태어났다고 다 등록을 시켜버려. 그럼 얘에 대해서 쭉 가는 거야. 얘는 언제 누가 어떤 농가 어떤 축주가 소를 키웠고 또 언제 출하가 됐고 이게 다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 이력제라고 표현해. 근데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일부 가입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100마리 중에 20마리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근데 하필이면 사고 나가지고 소는 의외로 사고 많이 나요. 이렇게 막 있잖아요. 소 이렇게 축사에 끼어가지고 폐사하고 또는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소가 축사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 중에 한 마리가 폐사를 했어. 폐사를 했는데
아깝잖아. 불쌍하잖아. 그리고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각이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예, 생각을 잘못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그 잎표 있잖아요. 그 잎표하고 예, 죽은 애하고 바꿔치기 해버려. 이걸 정말 말로 좀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지금 소 키우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소 키우신 분들이면 뭐인 또 저런 생뚱맞는 이야기 한다고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사고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바꿔치기. 그러니까 그러면 가면 이제 여러분이 손해평가, 소조평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제 소가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잠들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수의사하고 평가사하고 같이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의사분께서 오셔가지고 검안을 해요. 검안을 해가지고 질병이냐 아니면 사고사 이 검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질병이다 그러면 이제 병명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폐렴이다, 장염이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우리가 다 메모를 확인하고 또 메모를 시켜야 돼. 걔를 폐사는 못 먹으니까. 그럼 더 메모를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갔는데 가서 반드시 여러분은 가서 뭐 해봐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막 잡아 당겨봐야 돼. 진짜로 그래 갖고 막 길을 잡아 당겨봐야 돼. 이것이 대대로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를. 예. 가끔 이렇게 갈아 끼우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혹시 소 키우시는 강의 들으시는 분 죄송해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이상한데.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올해도 이런 거 발견됐어 진짜. 일명 소 사기범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어. 좀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자, 383페이지에 3번에 보험 판매 기간은 연중 가입하고요. 자, 보험 가입하는 순서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안내 있고요. 자, 우리 계약자분은 당연히 어때요? 이제 보험 가입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하고 청약서 작성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주권이 발급됩니다. 자, 손해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즉 재보험 사업자는 농대법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명 우리 손해평가 요령, 즉 1차 시험에 이 과목 있잖아요. 농대법하고 손해평가 요령. 즉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을 실시해라. 즉 수의사 가서 꼭 검안을 합니다. 자, 사고 사진은 기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 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을 추가하고 반드시 검안 시 해부 사진을 첨부해라. 이거 실제 이제 손해평가할 때, 현장 할 때 우리 평가사들이 정하고 있어요. 축사 사진 찍고 소 폐사 사진 찍고 검안하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매장 반드시 메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메모 사진 찍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 최근에는 진짜 그 집에서 오전에 소가 폐사를 했어요. 어린 소가.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소가. 근데 오후에 또 사고 치고 또 들어온 거예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들어왔어. 근데 이제 갑자기 평가사가 이제 A 평가사가 오전에 가서 조사했어. 이제 소가 많으니까 막 엄청 많으니까 소가 죽을 수 있죠. 이 소가 죽을 수 있고 저 소가 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이 평가사가 가서 조사했어. 그 오후에는 또 다른 평가사가 가서 했어. 근데 그 다른 평가사 가서 봐보니까 좀 느낌이 쎄한 거야. 같은 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쎄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사기였어. 그 소를 다시 또 내 머리까지 했는데 다시 또 팠어. 네, 막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소 공부하신 분들 나 욕하면 어떡해. 근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 그러면 돼요? 아, 우리나라는 없었답니다. 네, 어찌. 자, 됐어. 자,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근데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진짜 재밌는데 또 욕할까봐 뭘 못하겠어. 자, 384페이지 보험금 지급. 자, 보험금 지급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계약자, 저에서 쪼고시고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자, 며칠 이내 돈 줘라? 7일 이내 돈 줘라. 7일 숫자 기억.
자, 가지급합니다. 즉, 아직 보험금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계약자분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먼저 주세요. 우리 과불 개념 약간. 즉,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으로 지급할 수가 있더라. 먼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농작물에서도 50% 보험료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자, 가축도 당연히 지원해 줍니다.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자, 가축 재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도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정부 지원 요건 첫 번째. 정부 지원 요건은 일단 첫 번째가 농업경영체 등록해라. 그리고 자, 우리가 축산을 하려면 당연히 어때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축산업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관할 구청 즉 시군구예요. 예를 들자면 뭐 시골이다 그러면 군청에 가서 내가 일단 축산업 허가를 내는 거야. 또는 자, 그럼 우리가 작년 업무 방법서 그때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열심히 했어. 저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나마도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축정별로. 예를 들어서 소, 말, 돼지 얘네들은 어때요? 아니 소, 닭, 오리, 돼지 얘네들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육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걔네들은 허가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여러분은 이건 공부 안 해도 돼. 즉 50제곱미터를 우리가 면적이 축사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허가 대상이었어. 그러면 얘는 등록 대상이었어. 그러면 아예 등록 안 하고도 우리가 축사업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좀 어때요? 좀 괜찮은 것들이 그거잖아요. 즉 축사 크기가 1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가 또는 마사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좀 하찮은 애들 토끼라든가 뭐 꿀벌 그죠? 뭐 꿀벌이라든가 오소리 그다음에 관상조 일명 얘네들은 뭐예요? 등록 안 해도 내가 바로 이 축산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 어쨌든 내가 그러면 허가 대상이면 내가 뭐가 있겠어요? 허가증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등록 대상이면 등록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때요? 내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경영체 등록하고 허가나 등록증이 있어야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정부 지원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하이픈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축협으로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즉 이런 사람이 우리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단 1번 동그라미 1번 즉 축산법에서 축산업 등록 제외대상은 즉 등록 제외대상 지금 얘네들 말은 하는 거죠. 즉 등록 제외대상들은 그러면 자 얘네들은 허가증이 있거나 등록증이 있어. 그러면 얘들 등록 제외대상은 뭔가 이렇게 뭘 제출해야지 보험료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제출할 거냐 봤더니 거기에 자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즉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했을 때는 그 등록 정보증을 갖다가 뭐예요? 하면은 보험료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자 갑자기 우리 AI 아니면 가축 전염병이 온 거야.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오리다, 닭이다 그러면 걔네들 전부 다 어때요? 우리가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살처분 시키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때요? 가축이 하나도 없죠. 축사만 있죠. 축사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예행들이 그 A사항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방금 가축 전염병으로 해서 가축이 다 우리가 이제 다 살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랬을 경우에 보험 대상 목적물이 없지만 뭘 가입하겠어요? 이때는 축사는 우리가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축사가 태풍으로 우리가 어때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보험료 지원해 주겠다. 단서조항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농축협은 제22조 5항에 따른 축산업 등록 제외대상도 지원해 준다. 이거 축산업 등록 제외대상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축사는 적법한 건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사도 우리가 한 게 우리가 가축이 주계약이고 축사는 특약으로 지금 저희 가입을 하잖아요. 저 했을 때 축사도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럴 때 보시면 당연히 어때요? 축사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우리가 필요 서류가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축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축 주계약이 얘네들 예를 들자면 얘네들 즉 여기에서 좀 가격이 싼 애가 자 토끼보험 가입한다고 생각해봐봐.
우리가 매출이 아까 매출이가 기존가격이 한 마당 1,000원이니까. 자, 매출이. 자, 내가 매출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단 말이에요. 즉, 주계약에다가 얼마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약이 들어가잖아요. 즉, 보험은 두 가지가 세팅이잖아요. 근데 이 주계약에서도 지금 우리는 뭘 가입한다고요? 즉, 축사 특약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그럼 당연히 주계약이 설정이 있어야 돼. 근데 매출이가 한 마리에 1,000원이니까 그럼 최소한 100마리 이상은 우리가 가입을 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해서 얘를 가입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주계약이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 주계약이 10만 원 이상.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가축 전염병으로 해서 만약에 가축 전염병으로 있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닭이라고 해요. 닭. 즉 AI가 와가지고 어때요? 이 가축 여기 지금 1,000마리, 1,000두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가축 전염병이 와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살처분 시켜버린 거야. 그럼 어때요? 그럼 이제 가축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도 없어. 그럼 어때요? 우리 축사는 우리가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주계약과 특약이 같이 있어야 보험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때? 상징적으로나마 가축은 없어서 축사를 지금 보험 가입 못 하잖아. 주계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최소 금액 얼마를 걸어놓으라고요? 10,000원. 이런 경우 살처분 했을 때. 즉 축사를 가입하려면 우리가 주계약에 돈이 한 1,000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험 가입이 최저 주계약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농협에서 참 자기들 업무 처리용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전산 코드 입력하는 그걸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 일단요 가축 주계약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정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 자 주택 용도다. 당연히 축사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용도를 떼봤더니 건축물 관리 대장상 것이 주택 용도다. 그러면 걔는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이 최소 얼마? 10,000원 이상 이런 경우 즉 살처분된 경우에 일단 10,000원 걸고 축사보험 가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몇 퍼센트 주냐 거기 보겠습니다. 봐보면 일단 우리가 농작물에서도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정부에서 무조건 50% 주잖아요. 자 애들도 마찬가지야. 즉 보험료 지원을 일단은 정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얘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자, 즉 우리가 계약자 보험료는 여기서는 우리가 농가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농가가 지금 뭘 가입한다? 자, 소나 돼지, 말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농가보험료는 전체 1에서 정부 거 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것을 빼면 농가보험료가 나오겠잖아요. 이때 정부에서는 몇 퍼센트 준다고요? 50%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자, 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말은 너무 고가. 그럼 어때요? 정부에서 뭐 엄청 끄떡끄떡도 없이 보험료 지원이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자, 그 지원료 상한선을 뒀습니다. 거기 봐보시면 일단 4천만 원까지는 50% 줘요. 4천만 원까지는. 근데 4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가입 금액의 70%까지만 50% 주는 거야. 그럼 30%는 누가 다 내라? 계약자가 다 내라는 거야. 말만. 자, 70%까지는 다시 또 50% 줍니다. 30%는 계약자가 다 내는 거야. 말만 제한이에요. 그러면 자, 말의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6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말. 그러면은 이랬을 때 계약자는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니? 지금 그 말이야. 그럼 만약에 자, 요율이 자, 10%라고 해봐요. 요율이.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지금 현재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봐요. 자, 이랬을 때 계약자는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일단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초과된 거야. 두 개 나눠야 되겠죠. 자, 일단 4천만 원에 대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내는 거니까 47에 28, 즉 2,800만 원, 즉 70%, 20%에 남은 거예요. 20%, 2천만 원 남았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해서 70%, 27에 14, 1,400만 원 나누고 그 다음에 얼마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600만 원. 자, 이 돈 2천만 원. 즉 4천만 원 초과된 것은 70%만 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에 대해서 요율이 10%예요.
그리고 자 정부에서 50% 주니까 나는 몇 프로만 내면 된다? 50%. 자 이렇게 더하면은 200만 원 나오겠죠? 자 1,400만 원에 대해서도 70%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몇 퍼센트 준다고요? 50% 준다겠죠? 자, 여기도 요율 10%. 그리고 똑같이 정부에서 몇 퍼센트 준다? 50% 줘. 그럼 얼마예요? 이것은 100 얼마 나올까? 140만 원에 50%니까 70만 원이구만.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준다고. 600만 원 다 내는 거야, 계약자가. 600만 원 곱하기 10%는 얼마? 60만 원. 그러면 계약자는 총 얼마를 내는 거예요? 이거 70만 원 맞죠? 130만 원. 330만 원이 즉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 자, 70%를 아니요.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 금액의 몇 퍼센트? 70%는 얼마 해주고 5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다. 자, 이 지문이 빠졌어. 옛날에는 이 지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 업무 방법서는 이 똑같은 지문을 어떻게 했냐면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만 원, 50% 주고 4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몇 퍼센트 준다고 했냐면 35% 준다고. 이 지문이 있었어, 하나가. 근데 이 지문이 삭제돼 버리고 지금 이 지문만 살았어. 근데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돈은 똑같이 나와. 옛날 혹시 기억하신 분들 이거. 그럼 똑같아, 봐보시면. 즉, 자요, 4천만 원까지는 얼마예요? 곱하기 0.1. 곱하기 1 마이너스 0.5. 이게 이제 계약자가 내는 돈이죠. 그리고 4천만 원 초과. 즉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요율 곱하기 자 여기서 정부가 몇 프로만 준다고요? 초과했을 때 35%만 준다고. 그럼 계약자는 결론은 65% 내는 거예요. 이 돈이나 이 돈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지난번 업무 방법서에는 이 공식도 살아있고 이 공식도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 공식만 살아있어. 근데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대로요. 다시 지문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말만 그럽니다. 다른 보험료는 그렇지 않아요. 자, 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4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준다? 50% 줍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자,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그러면 얼마? 총 원래 6천이니까 자,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입금액에 2천만 원의 70%, 즉 1,400만 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정부에서 50%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보험료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 봐보시면 자 384페이지에 정부 지원 보겠습니다. 가축 재보험에 가입한 재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최고 한도의 보험료 지원 얼마까지다고요? 5천만 원까지라는 거. 자, A씨 보험 가입하여 4천만 원 국고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에는 1,000만 원 국고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더라.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최고 맥심이 5천만 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말이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다. 다만 거기 포인트 애국산 경주만은 하나도 지원 안 해줍니다. 독일에서 경매로 받았습니다.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애국산 경주만. 우리 국내산인 경우에. 그래서 조건에가 애국산 경주만의 보험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7천만 원에 대해서 10% 해가지고 700만 원을 다 누가 내는 거예요? 계약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애국산 경주만은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자, 잠깐 쉴게요.